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이자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 영하 9도에서 4도까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출 또는 출근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몸 건강 잘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참 기념비적인 해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량으로 채굴기를 매입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들이 한 몫을 한 것 또한 사실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즉 중남미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채굴 허브로 부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라틴 아메리카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부상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 아케인 리서치가 3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라틴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아케인 리서치의 경우에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도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의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 단속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캐나다, 이란 등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동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규제 명확성이 보장되는 엘살바도르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선택하는 채굴자들도 늘어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라틴 아메리카 즉 중남미 국가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상황들은 익히 들으셔서 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전례 없던 규모의 엄청난 달러를 풀어제끼기 시작을 하며 현재 안 그래도 힘들던 중남미에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생존까지 이제 위협하는 지경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GDP 9위였던 브라질의 경우에는 국민 절반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이 합법화된 지 오래된 상태이죠. 이러한 현상은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작년에는 꼭 중남미 국가가 아니더라도 유럽의 대형 채굴 기업이죠. 제네시스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무려 2만 대의 채굴 장비를 구매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채굴 기업 마라톤의 경우에도 채굴 장비를 3만 대 추가 매입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까지 발행하여 채굴기를 매입할 것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또한 태국의 유명 통신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 전까지 5만 대의 채굴기를 배치할 계획을 밝히며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반감기와 채굴기의 증가에 따른 가격 움직임의 이제 메커니즘만 알아도 투자해도 될 정도로 장기적인 시각 가치의 상승은 확정이 된 상태이죠. 이러한 채굴 기업들이 대량으로 매입을 한다 해도 채굴기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매달 주문 제작해서 1년, 2년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통상 채굴 업자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며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 채굴 비용 상승은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의 분석이 되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없이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으나 이제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국가 사업으로 아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례 없는 규모로 비트코인의 채굴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을 또 안 보고 가면 뭔가 김치 빠진 김치전, 붕어 빠진 붕어빵일 것 같은데요. 붕어빵에는 이제 원래 붕어가 안 들어가죠. 이 뻐근한 아침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제 웃게 해드리려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격대인 46,000달러대를 유지한다면 전고점 근처인 65,000달러 돌파 또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46,000달러 유지 시 65,000달러 돌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펜하이머의 전략가들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거래를 어렵게 만들지만 200일 이동평균 통계를 감안하면 46,000달러를 유지하는 한 이제 6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진단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많은 분석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는 올해 9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내셔널 증권의 수석 마켓 전략가 아트 호건의 경우는 작년 12월보다 암호화폐 시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순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 큰 변동성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10만 달러에 대한 예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비트코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이제 상승이었고 그 이후에 하락하다가 다음 반감기 1년 전부터 회복하는 장상황이 반복이 되었으니 이번 2022년도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와 완전히 구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는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많은 기관 플레이어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연도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듯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현재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4일 21개의 거래소에 230.8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가격 매도 압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주소로 빠져나가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죠. 한번 충분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체불가 토큰이죠. 이 NFT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어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 플랫폼 최초로 NFT 서비스를 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마이 NFT 서비스를 통해 누구든지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었는데요.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TV에서 NFT 예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확실히 이 NFT가 트렌드인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대표 기업 LG전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올레드 TV에서 NFT 콘텐츠 사고 판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LG전자가 대체불가 토큰인 NFT 플랫폼을 탑재한 TV를 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LG전자 박형세 HE 사업본부장의 경우는 4일 오전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LG전자도 분명히 NFT를 TV에 탑재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몇 년간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해 왔고 OLED가 아트와 예술품 등에 최적화되었다고 판단해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현재 LG전자와 아티스트 간 관계도 많이 진전이 되어 있어 NFT의 TV 탑재 계획이 분명하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또한 NFT 플랫폼을 탑재한 개편된 스마트 허브 기능을 내놓은 바 있었죠.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NF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기술로 탄생한 NFT의 시장의 확장은 곧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과 채택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 NFT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은데 이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디파이 2.0에 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디파이 2.0이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디파이도 참 어려워 죽겠는데 2.0은 또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기사에서 디파이에 관한 내용들, 디파이가 성장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봤지 이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하며 홀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이 디파이 1.0과 2.0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파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맞습니다. 아마 이자 농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디파이가 초창기에 나왔던 2019년 말에서 2020년 당시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맥스의 CEO의 경우에는 미래금융은 은행이 실패하고 이는 디파이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디파이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까지 펼쳤었는데요. 하지만 디파이 1.0의 아쉬웠던 부분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초창기 나왔을 당시 적게는 몇백 %에서 많게는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며 높은 이자율을 통해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유동성 자체를 개인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디파이 프로젝트의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디파이 풀에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 쉽게 말해 디파이 풀에 본인의 자산을 넣은 것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데 만약 이자가 낮아진다면 당연히 개인들은 토큰을 팔고 다른 디파이 풀이나 코인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토큰을 팔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유동성도 낮아지고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또 낮아지고 그러면 또 유동성이 왕창 빠져나가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낮아지는 폭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죠.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디파이 2.0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디파이 2.0의 경우에는 디파이 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개개인이 아닌 바로 프로토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워 볼 수 있지만 이제 간단합니다. 이 디파이 풀을 운영하는 곳에서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그렇다고 디파이 1.0보다 2.0이 낫다라는 개념으로 확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생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디파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니까 우리는 디파이 2.0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 중 1.0이 안 좋은 거고 2.0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 2.0이 일단 무엇인지 한번 봐야겠죠. 현재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디파이 2.0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해 드리는 프로젝트의 연 이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 정말 사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올림푸스 다오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으로 밑에 보시면 스테이킹 비율이 9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널리 알려져서 있어서 그런지 커뮤니티가 탄탄하죠. 또한 왼쪽 스테이킹을 한번 누르게 되면 연 이자율이 500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수백만 %의 이자를 주었다가 점점 더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현재는 5000%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디파이 기능을 처음 사용해보는 제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접근성이 조금은 어려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일단 두 번째로는
크로노스 다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디파이 2.0 최초로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으로 제공하며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저도 많지는 않지만 정말 소량의 스테이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의 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98%로 상당히 탄탄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익률을 보게 되면 무려 970만 %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상상 이상의 연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디파이 2.0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디파이 1.0과 같이 급격하게 하락하여서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퍼센테이지만 보고 또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 크로노스 다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지갑과 연동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이제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월렛이죠. 클립의 업비트나 이제 비썸 등의 거래소에서 매수한 클레이튼 코인을 보내게 되면 클레이스왑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이 클레이스왑에서 위에 보이는 이 스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유한 클레이튼 토큰과 다른 토큰으로 스왑, 즉 이제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크로노스 다오로 돌아와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커넥트 월렛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제 카카오 클립 그리고 메타마스크의 두 개의 지갑을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카카오 클립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처럼 카카오가 이제 뜨게 되는데 QR 코드가 뜨게 되는데 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상단 이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지갑 연동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커넥트에서 디스커넥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 또한 이제 디파이 2.0에 관한 설명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실제로 스테이킹을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일단 여기 화면을 보이시게 되면은 밑에 Your Staked Balance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테이킹한 크로노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약 8만 원 정도를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조금 넣어놓았죠. 이 크로노 스테이킹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가 아니라 이제 8시간마다 한 번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크로노스 다오에 이제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아워글라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스테이킹한 크로노 토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늘어났을 때 얼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17페라리라고 한번 적히게 이걸 365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네, 365일을 스테이킹했을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했을 경우는 17페라리라고 적혀 있는데 17대의 페라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옆을 보시면은 또 되게 17이 아니네요. 이제 14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도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아이맥 2544개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좀 더 넘기다 보면은 이 반포자이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또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된다라고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정에는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지금과 계속 유지가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970만 %의 연이자가 1년 동안 유지가 됐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항상 C파이라고 하죠. 이제 크립토닷컴의 스테이킹 기능만 설명을 드리다가 처음으로 디파이 2.0과 관련하여 영상을 제작한 것 같은데요. 모든 디파이 1.0, 디파이 2.0 프로젝트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제 영상만 보시고 아니 뭐 1년만 스테이킹하면은 반포자이를 산다고 하시면서 그냥 절대로 넣지 마시고 이 복리로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크로노의 가격이 하락하여서 결국엔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2.0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잃어도 상관없는 금액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저처럼 소액을 넣어서 경험해보시는 것도 암호화폐 생태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또한 한 8만 원 정도를 치킨 5마리 정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넣어보았는데요. 항상 어떤 것이든 본인의 자산을 넣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부와 완벽한 이해가 되었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하단 링크와 댓글 상단에 크로노스다오의 닥스와 커뮤니티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괜찮다고 스스로의 판단이 설 때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디파이라고 이야기에는 들어봤는데 이 디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또 디파이 2.0은 무엇인지 알아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장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상승해서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장 상황이 지속이 되면 참 좋으련만 이게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2022년이 시작이 되며 매도 압력을 주던 요소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으며 시장은 건강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모든 투자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닌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얻은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통찰력을 통해 리스크를 감안하고 미래의 변화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크나큰 자산의 성장이 선물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투자는 두려움에 욕심을 내라는 말이 있죠.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끝났다, 이제 시즌 종료다라고 말이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며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준비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유 자금을 통하여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